이어서 들레즈에 의한 스피노자에 대한 생물학적인 독해에서 개념화되는 것이 하나가 기관 없는 신체라는 개념일 텐데요. 기관들의 합으로 환원되진 않는, 그렇지만 기관들을 생산하는 어떤 신체로서 기관들 없는 신체, 기관 없는 신체. 핵심 개념인 것 같지만 또 오해받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처음 델레즈를 접하면서 이 말 들었을 때 뭐 아메바 얘기하나? 이런 토르소야? 뭐 그렇죠. 그래서 아니 철학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 책 읽으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런 오해는 더 이상 하지 않지만은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단어만 갖고는 도무지 감잡을 수 없는 그런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예. 뭐 이제 뭐 들러주 개념 중에 아주 유명해진 개념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들러주 저작에도 여러 곳에서 이제 그게 반복이 되고 있고 조금씩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기관 없는 신체라는 말 자체는 이제 뭐 그 아르토가 자신의 시에서 라디오 극으로 했던 이제 시에서 쓴 말이었죠. 그래서 1947년에 이제 그 제목이 신의 심판을 끝장내기 위하여라고 하는 엄청나게 과격하고 멋진 제목의 그 라디오 극이었는데, 실제로 녹화는 했는데 이건 뭐 뒷이야기지만 실제 방송은 방송이 실제로 되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어보려고 유학할 때 그 도서관에 그 시립 도서관에 가서 그걸 빌려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그 녹음된 테이프 있는데 이게 무슨 그 검열이 붙어가지고 대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자료라는 거예요, 이게. 아르토가 이제 정신분열증으로 말년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을 겪었잖아요, 환자였고. 그래서 대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이걸 들을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서 제가 학위 마치고 한국 들어왔는데 유튜브에서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뭔가 지금 자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보시면 막 그 진짜 좀 미친 사람처럼 라디오 극인데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맨 처음에는 말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소리 지르고 막 북을 두드리고 막 복도를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기관 없는 신체라는 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아르토가 그나마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마지막 시를 쓰던 시기인데, 그 시기가 그 뒤로 가면 이제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 시기가 뭐 아르토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원한다면 나를 묶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유기체가 아니야. 그리고 기관들이라고 하는 건 신체의 기생충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아르토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체라는 건 어떤 통으로 된 신체가 있고, 통짜로 된 그 위에 지금 기관들이 기생충처럼 지금 또는 어떤 종기처럼 솟아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체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러니까 그렇죠. 뭐도 없고 뭐 폐도 없고 간도 없고 뭐도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필요하다면 생겨날 수는 있지만 그게 신체 본질은 아니야라고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기관 없는 신체라는 건 이런 거죠.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우리가 어린이가 이렇게 생일 선물할 때 이렇게 만들어주는 풍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풍선인데 이렇게 저렇게 묶으면 사슴도 되고 뭐도 되고 이렇게 그걸 묶는다는 게 결국 뭐냐면 관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르토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원한다면 날 어딘가를 묶어서 관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중적인 의미죠. 관절을 만들 수 있겠지만, 또는 정신병원이니까 침대에 니들이 날 원한다면 묶을 수 있겠지만 고분고분하게 나는 그걸로 굴복하지 않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인간의 신체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들러주는 이런 기관 개념을 확장해서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어떤 사회 조직체의 문제까지 이제 확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관 없는 신체라기보다는 거성 조르간이라기보다는 거성 오가니자숑. 이제 들러주한테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런 뜻이다고 들러주 본인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관이 없다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기관들을 생각하는 방식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신 이 기관들은 늘 그 밑에 어떤 그럼 뭐가 있는 거냐? 인텐서티가 있고 에너지가 흘러다니고 어떤 플럭스가 있고 그래서 어떤 다른 것과 연결하려고 하고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작동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단어와 연결돼 있으니까 제 입이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아까 제가 커피를 마실 때는 뭘 마시는 기관으로 작동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연결과 흐름에 따라서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게 이제 기관 없는 신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기관 없는 신체와 관련해서 또 이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책 1부에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체의 사유 혹은 신체를 따르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한다, 참된 것을 인식한다 할 때 사물의 무엇, 쉽게 하면은 기관일 수도 있겠죠. 기관의 무엇임, 혹은 지성적인 측면, 변하지 않는 측면 이런 것들을 겨냥하는 것일 텐데 신체의 사유는 이런 생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신체에 대해 사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사전 질문으로 신체에 대해 사유한다와 신체를 따라가면서 사유한다. 이거는 질문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무엇을 따르면서 생각하는 것. 질문의 방식과 사유 방식이 다를 텐데 이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린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들러주 개념이 이제 신체의 사유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말 뜻은 이제 물론 뭐 들러주뿐만 아니라 니체 이후에 신체라는 문제가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신체라는 걸 다시 재개념화하는 것, 새롭게 개념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뭐 여러 철학자를 대비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제 플라톤에게서는 이 신체라는 거는 거의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체, 물체 이런는 플라톤에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계속 지금 온도가 조금씩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 여기에는 존재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잉이 들어있지 않고 그럼 이 비잉을 포착할 수 있는 건 이제 어떤 정신적인 수준에만 이제 비잉이 들어있고 이 신체적인 수준은 완전히 비커밍의 세계, 물체의 수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물체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인식도 불가능하고 지시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구분이 사실은 이제 서양 철학 전체를 규정했던 건데 플라톤 이래로. 그래서 늘 사유의 중심, 사유의 대상은 항상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체를 사유하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경유해서 사유해야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니체 이후 그리고 특히 들루즈 또 뭐 후코 같은 철학자들은 이 신체가 다양한 것, 변화하는 것, 가변적인 것, 또 생성하고 있는 것을 그 자체로 사유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정신을 경유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오히려 이런 모델에 따라서 정신을 사유하는 것, 정신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신을 어떤 초월적인 실체나 형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초시간적인 정신도 우리가 어떤 연결에 따라서 변화하고 활동이 강화됐다 약화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신도 신체처럼 신체 모델에 따라서 사유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뭐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신체의 사유라는 건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신체는 일단 외부성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신체라고 하는 정신은 항상 어떤 순수한 내부를 계속 재발견하고 그 순수를 추구하고 하는 거였다면 플라톤 이래로 신체라고 하는 건 항상 이제 우리가 신체 물체라고 하는 건 외부와 어떤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 신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것과의 외부성의 사유, 그 다음에 결백함의 사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런 정신의 어떤 우위의 사유에 있어서는 신체라고 하는 건 늘 이 정신을 방해하는 참 없으면 좋겠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사는 게 이제 신체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런 모델이죠. 우리가 그 막
도서관에 앉아서 시험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몸은 뭐 배고프고 놀러 가고 싶고 또 왜 이렇게 잠이 오고 그래서 이 신체를 참 어떻게 처치 곤란하다. 그 신체를 잠재워야 되고 이 어떤 이 욕망을 이제 이런 모델에 따라서 그동안 쭉 흘러왔다면 신체는 죄가 없다. 예, 그걸 정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대하니까 그게 신체가 죽일 놈이 되는 거지. 또는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더해지는 거죠. 신체라는 건 거의 죄의 원상처럼 돼가잖아요. 그래서 막 고행도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어떤 욕망 자체를 존재의 본성으로 봤을 때 욕망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 사이의 동등함, 사유, 이 세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를 따라가면서 사유한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어떤 것들이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신체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두 신체 사이에 어떤 아주 밑바닥에서 아주 공통적인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동이라든가 속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건 아주 그 보편적인 공통성이니까. 그렇지만 그 신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속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정동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거는 신체를 따라간다라는 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선생님과 어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연결돼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속도로 말씀하시고 어떤 속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말을 할 때 표정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은 알 수 없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만약에 우리가 친해지고 싶다면 조금 더 알아가야 된다면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 정동과 속도를 따라가면서 어떤 신체를 알아가는 거긴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그 리스트를 알고 싶을 때는 그 하나하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 알아가야만 한다라는 거고 뭐 우정이나 연애도 늘 그런 게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잘하면 잘 되는 거고.